국정원이 어제 북한의 추가 도발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예상하고 있는 이 도발 시기, 톱10 팀에서도 예상을 했던 9월 9일 또는 10월 10일입니다. 심정수 차장, 네.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제 국정원 서훈 차장이 서훈 원장이 참석을 해서 네. 9월 9일 또는 10일 전후에서 북한이 ICBM을 그래서 중요한 게 정상각도입니다. 정상각도. 지금까지 고각으로 대체로 발사를 했는데 네. 거의 완성 단계죠. 정상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즉 최대 사거리 8,000km까지 쏴서 네. 알래스카 인근까지도 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인근까지 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향해서는 정말 정면 도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상각도로 쏜다라는 부분에 지금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한 겁니까? 정상각도로 가면은 완전한 사거리가 나오도록 네. 한번 이제 위협적으로 쏴보겠다는 건데요. 실전을 염두에 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겠죠. 지난번에 미국이 미니티맨 3를 발사할 때 네. 그 태평양에 있는 섬을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네. 그건 이제 비워놓고 쏘는 표적이니까 북한은 이제 그런 표적이 없겠지만은 어떤 태평양상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 발사를 하지 않겠나 그런 예측입니다. 네, 가장 유력한 게 ICBM. 정상각도로 발사한 ICBM이다라고 하는데 화성 13형 또는 북극성 3형이죠. 그러니까 SLBM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화성 13형도 그렇고 북극성 3형도 그렇고 거의 발사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내 어떤 그 매체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평양시 산음동에서 열차를 이용해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거의 오보가 아닌 것 같아요. 통상 평양시 산음동에서 바로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기 때문에 네. 또 그다음에 초기에 움직일 때는 열차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봐서는 오보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벌써 북한이 어떤 9월 중으로 ICBM을 쏘기 위해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성동격사적으로 이렇게 ICBM 쏘는 척 하다가 동해안 신포 쪽에서 북극성 3형을 네. 쏘는데 북극성 3형이 과거에 북극성 1형은 표피가 알루미늄,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김정은이 화학재료 실험실에 갔을 때 네. 보면은 탄소 복합 섬유 가지고 네. 포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아하. 그다음에 직경이 늘어나고 길이를 짧게 하고 해서 쏘게 되면은 사거리가 늘어날지 줄지 않을 정도로 해서 아하. 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포급 잠수함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네. 길이가 줄면은 또 한 두세 개는 넣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2개 다 동시에 쏠지 아니면 ICBM을 먼저 쏘고 나중에 북극 3형 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2개 다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북한이 9월 9일 쏘느냐 10월 10일 쏘느냐 다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걸 모르냐는 얘기가 많은데 지난번 북한이 일요일 날 발사할 때 네. 정확하게 알았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취재한 바는 러시아. 중국, 러시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알게 된 거는 북한에서 통보를 해줬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과의 지금 이게- 거리가 틀어져서 그런가요? 이게 이제 김정은이 벌이는 핵게임이겠죠. 제가 취재한 게 맞다면.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 간에 정기적인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항로 위에 들어가는 것들은 저게 무슨 비행기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어제 중국에서 비정기 항로로 한 편이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마 중국에서 상당히 화가 나서 누가 가지 않았겠냐고. 실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입니다. 그 안에 누가 타고일까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몰랐고요. 네. 미국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가 어디까지 알았는가 하면 핵실험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전에 화성 12형 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네. 다 준비된 건 알았는데 이 속마음을 모르는 거죠. 언제 D-Day, HO, M-Minute 발사해라 하는 그 지시 순간을 놓치는 건데 지금 이제 공산국가에서 흔히 하는 걸 영어로는 서프라이즈, 우리말로 깜짝 쇼라고 번역하는데 네. 갑자기 김정일이가 우리 대표상 갔을 때 밤중에 들어가서 만나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네. 과거 핑퐁 얘기할 때도 보게 되면 모택동에 갑자기 이제 미국 선수는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프라이즈식으로 저렇게 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구구절이다, 쌍십절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또 피해서 할 수도 있고. 네. 지금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이 북한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북한이 어느 나라한테는 알려주고 안 알려주는 나라가 있는 게 이게 네. 뭐냐면 네 나라를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큰 한판 핵게임을, 한반도판 핵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네.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오느냐. 이거는 서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능력인데 네. 그걸 잡아채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추가 도발을 9월 9일에 할지 10월 10일에 할지 또 성동격서식으로 전혀 엉뚱한 날에 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또 북한이 쥐고 있는 카드가 ICBM, SLBM 말고도 또 하나 있죠. 핵실험, 추가 핵실험입니다. 자, 그런데 풍계리에서 지금 또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라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풍계리 핵실험장 몇 군데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갱도. 여기는 1차 핵실험 이후에 폐쇄가 된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그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때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 네. 당시에 1차 핵실험 이후에 일본 갱도의 경우에는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 2009년부터 2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서쪽으로 나 있는 저 만탑산 서쪽으로 나 있는 이번 갱도에서 2차부터 이번 6차 핵실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 6차 핵실험 과정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워낙 강도가 셌잖아요. 네. 지진 규모가 거의 5.6에 달했기 때문에 일부가 붕괴했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 3번 갱도, 남쪽으로 해서 3번 갱도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완공 상태고 네. 4번 갱도도 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네. 네, 저 일본 갱도를 1차 핵실험 이후에 폐쇄한 이유가 네. 방사능이 누출됐기 때문에 아하. 쓸 수가 없어서 이제 폐쇄했고 네. 요번에 2차, 6차를 이번 갱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요번 6차 핵실험 때 일부가 붕괴됐으면 이번 갱도 더 이상 못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3번, 4번을 쓰게 되는데 네. 요번에 국정원 발표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아는 건데 원래는 2번, 3번 그 핵실험 장소하고 4, 5, 6번이 다른 걸로 우리는 알았는데 네. 그게 땅 속에서 연결됐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그걸 잘 몰랐었는데 2번, 3번, 4번, 5번, 6번이 같은 데 했다는 건 몰랐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지금 2차부터 6차까지 했던 핵실험, 이번 갱도에서 했던 곳,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핵실험 때 2차 지진, 4.6의 2차 지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 지하 벙커와 시설물들이 산이 내려앉았을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추가 핵실험은 지금 완공된 3번 갱도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3번 갱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정원 능력이 의외로 굉장히 셉니다. 네. 단 D-Day H를 못 맞추는 건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못 맞추는 겁니다. 네. 지금 저걸 제가 보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후쿠시마 사고하고 저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땅 후쿠시마- 속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게 차이.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네.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납 건물이 좀 찢어져서 가스가 나오면서 네. 밖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봉쇄가 돼 있고 이제 물을 채웠는데 후쿠시마에서 지금 자꾸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처럼 장마 때 비가 많이 오죠. 그 물이 지표로 흐르는 것도 대충 커버하는데 지하수로 흘러가지고 토양 오염을 해서 흘러나가는 걸 그걸 지금 일본이 막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다 못 막는다라는 게 그건 정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안에를 다 얼려가지고 뭐 어떻게 얼리고 난 다음에 다시 콘크리트를 부어서 아예 지하수가 못 스며들겠다 하는 그런 검토까지 일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저 만탑산에서 실험을 보면서 저기도 이번에 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하수가 스며들 거 아닙니까? 아하. 저 높이가 대충 2,000m의 고지대입니다. 네. 정상 부분은. 그러면 평균 잡아도 1,500m는 될 테니까 거기서 한 500m 내려갔다면 그래도 1,000m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기서 수많은 지하수가 들어가서 동해바다로 흘러나올 거예요. 아하. 지하수도 결국은 용출이 되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한국에 있는 반핵단체들, 탈핵단체들 네. 저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갖고 한번 문제 제기를 해주기를 그래야만 국제적 여론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지하수를 타고 동해바다로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 지각 변동 내지는 백두산 화산이 다시 폭발할 위험도 있다. 뭐 이런 보고도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쨌든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이 풍계리까지 한 1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북한이 핵실험 할 때마다 사실은 백두산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북한의 핵실험 위치, 지하에 위치하고 그
마그마가 위치한 그런 네. 부분하고 집안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짜 우리나라 반핵 운동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핵 방사능 물질도 당연히 문제고요. 저렇게 집안을 흔들어 버리면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 지질 전문가들이 얘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요, 이 지질 전문가에게 백두산 대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북한 핵실험이 충분히 크게 되면은 핵실험으로부터 발생한 지진파가 전파가 되면서 백두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방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마그마방을 통과할 때 굉장히 많은 압력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압력의 결과로 마그마방 내에 기포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기포가 곧 마그마의 상승을 돕게 되고 이 상승이 분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마그마방을 세게 흔들면 흔들수록 화산 분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북한의 6차 핵실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 악영향들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예, 교수님 하실 말씀 네, 있으시죠? 작년도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한 직후에 네. 우리 경주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네. 그 당시에 지질 전문가들은 그 북한의 핵실험하고 네. 경주 지진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믿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올해 북한 핵실험은 작년도 한 거 10배쯤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잘못하면은 우리 한반도의 그 지하 지각 구조를 네.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은 엉뚱하게 백두산 폭발이 아니고 우리나라 다른 지역 어느 한 군데에서 네. 지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면요. 네. 지금 그 핵실험 금지 조약이 과거에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고 그래서 네. 애기권에서 즉 지상에서 하는 것만 금지했다가 지금은 CTBT라 그래서 포괄적 모든 핵실험 금지 조약이 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그 조약에 가입은 안 했지만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하 핵실험 한 걸. 그걸 알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반핵을 하시거나 어떤 국제정치 학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딱딱 지적해서 북한을 코너에 몰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